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단둥에 파견된 여성 노동자들, 공원 나들이 모습 포착. 최근 조선과 인접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한 공원에서 수십 명의 조선 여성들이 단체로 나들이를 나온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단둥시 북부에 위치한 금강산 공원에 조선 여성 노동자 수십 명과 인솔자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여성 중 일부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몇몇은 원피스나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 파스텔톤의 봄 재킷을 착용하는 등 한껏 멋을 부린 모습이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고자 양산을 쓴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간부로 추정되는 남성은 검은색 바지와 셔츠 차림에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고 뒤처지는 인원들이 없는지 살펴보며 여성들을 인솔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조선 여성 노동자들과 남성 간부는 공원에 나들이를 나온 중국인들이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한 중국인 남성이 조선 여성들을 보고 조선 미인들이 단체로 왔다며 말을 걸자 여성들은 대꾸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또한 조선 여성들은 한 중국인이 자신들이 있는 쪽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자 남성 간부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성 간부는 우리를 찍은 건 아니겠지라고 말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든 중국인에게 중국어로 사진 찍지 말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열을 맞추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자유롭게 공원 정상에 위치한 전망대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전망대에서 일부 조선 여성은 멀리 북측을 바라보며 조국이 이렇게 코앞에 있는데도 5년 동안 집에 가지 못해 참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전망대에서 북측을 바라보던 일행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서로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이들은 40여 분간 공원에 머문 뒤 입구에 주차돼 있던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데일리 NK가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을 통해 취재한 결과 공원에 나들이를 나온 이들은 단둥에 위치한 복장회사 노동자들로 파악됐습니다. 이 소식통은 남성 간부의 얼굴과 차림새를 보고 이들이 복장회사 소속임을 확인하면서 노동자 폭력 사태 이후 공장 지배인들이 개별적으로 노동자들 바깥 구경을 시켜주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 여성 노동자들은 한두 달 내에 순차적으로 귀국하게 될 인원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단둥에서는 지난해부터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이유로 급히 귀국해야 하는 조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송환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일반 노동자들의 귀국 행렬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단둥에 나와 있는 조선 노동자들의 귀국이 시작되면 동시에 새로운 노동 인력의 파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며칠씩 걸리는 세관 상품 검열에 개인 무역업자들 한숨. 최근 양강도 해산 세관의 상품 검열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인 무역업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3일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해산시에서 세관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수입해 도매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세관에서 상품을 검사하는 기간이 빨라야 3일이고 보통 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전에는 세관으로 들여오는 상품은 2시간 정도면 찾아갈 수 있었다면서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세관에서 포장된 상품까지도 하나하나 깐깐하게 검사하면서 며칠씩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옷이나 신발같이 계절에 민감한 상품은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로 판매를 미뤄야 해 관련된 상품을 수입하는 주민들은 상품을 들여올 때마다 세관 검열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옷을 수입해 도매하는 해산시의 한 주민은 계절에 맞춰 옷을 수입했는데 더워진 날씨 때문에 판매가 어렵다며 상품을 주문했던 주민들은 약속한 날짜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받으려 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상품이 빠지지 못해 내 돈만 묶이게 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노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신발을 수입하는 또 다른 해산시 주민도 봄에 맞는 상품을 들여와도 날씨는 여름 같아 잘 팔리지 않아 속상한데 나오는데 며칠씩 걸리니 장사를 못해 먹겠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전혀 생각해주지 않으니 위험해도 돈 이관이나 하면서 돈을 버는 게 100번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과일을 수입하는 주민들도 애로를 겪기는 마찬가지인데 더워진 날씨에 적절한 보관 장소도 없이 세관에서의 상품 검열 기일이 길어지면서 과일이 썩어나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탕이나 식용유 등 식료품은 계절이나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무역업자들 대부분이 하루 이자로 돈을 빌려 쓰기 때문에
세관의 상품 검열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이잣돈이 불어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식통은 실정이 이러니 요즘 주민들은 해먹을 장사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와크비와 세관비 등을 받아내는 국가만 이익이고 돈을 떼 수입하고 장사하는 개인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농촌지원 총동원 나선 주민들, 대낮에 포전에서 술판 벌여. 최근 조선 내에서 농촌지원에 나선 주민들이 술을 마시는 행위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황해남도 소식통은 22일 드바쁜 시기에 모내기에 나선 일부 농촌 지원자들이 도시락 속에 술 한 병씩 챙겨와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고 이래 전심하지 못해 황해남도 농촌격리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도 농촌격리위원회는 올해 모내기 총동원 기간에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농사일에 집중하고 하루 일과에 대한 총화도 포전에서 진행하라고 할 정도로 농촌 지원에 전심을 다할 것을 주문했으나 농촌 현장에서 대낮에 술판이 펼쳐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각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농촌 지원에 나서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후방 공급 차원으로 술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공급된 술을 저녁에 마셔 다음날 농촌 지원에 지장을 주거나 술을 챙겨와 점심시간에 마시고 오후 일과를 건너뛰는 이들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현지 농장 관리 일꾼들은 도 농촌격리위원회에 답답하다는 속마음을 터놓았고 도 농촌격리위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농촌 현장에서 술을 마시는 주민들과 이들에게 술을 보장해준 소속기관 기업소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식통은 도 농촌격리위원회는 점심때 포전에서 전투적으로 식사를 하고 바로 일하도록 지시하면서 농촌 지원 기간 중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조성돼 음주 행위를 하는 경우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지원 기간 발생하는 이 같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점심시간 농촌 지원자들의 행동을 철저히 감시해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농촌 지원의 목적을 되새겨 주민들이 보다 성실하고 전투적인 자세로 농촌 지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조선 방문 위한 준비 진행 중. 블라지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선 방문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 방문을 위한 준비가 제 속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이날 조로 정부 간 협력위원회 수장이기도 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보고를 받은 건 조선 방문 준비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작년 9월 조로 정상회담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최선희 조선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로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 서명할 공동문건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조선을 답방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방북이 됩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코즐로프 장관으로부터 조선과의 관광교류 현황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코즐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조러 교류 현황을 보고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조선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동물원 관계자들과 발레 무용수들이 최근 조선을 방문했으며 양국 간의 식물 육종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즐로프 장관은 현재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푸틴 대통령의 물음에는 이런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타스는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란 대통령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중동 정세 더 꼬이나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이란 부통령이 20일 확인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도 이날 오전 64세의 아야톨라 세헤드 에브라임 라이솔 사다티는 이란의 제8대 대통령이라며 그의 사망을 확인하는 보도를 타전했습니다. IRNA는 전날 라이시 대통령이 댐 개통식에 참석한 뒤 헬리콥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 현장으로 향하던 중 삼림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락한 헬리콥터엔 라이시 대통령과 외무장관 외에도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말렉 나아마티를 비롯해
타브리즈 지역의 금요 기도회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인 모하마드 알리 아알-아셈, 항공 및 보안 관련 직원 등 모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이은 사실상 2인자로 꼽혀온 라이시는 2021년 8월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란 정부는 2022년 시작된 히잡 시위 국면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가자 전쟁 중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라이시 대통령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 전쟁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아파 맹주 이란의 대통령 유고 상황까지 겹치면서 중동 정세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잡 시위 및 경제난 등으로 민심 이반을 겪어온 이란 국내 혼란상도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후계구도 승계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50일 내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